이번 영상에서는 추계신고 중 기준경 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경 비율 적용은 모든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득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에 따라 기준경 비율 또는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사업자가 기준율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지금 띄워놓은 업종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계속 사업자는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 금액이 해당 금액 이상일 경우 기준경 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보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준경 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은 1번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기준소득 금액과 2번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비교소득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적용하는데요. 기준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1번 계산식의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사업 관련 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복식보기 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기타 경비를 계산합니다. 비교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2번 계산식은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 금액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즉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2.8배, 복식보기 의무자는 3.4배의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 경비율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 그리고 기준 경비율 대상 사업자가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를 작성하는데요. 먼저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익 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는데요.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첫 번째 라인에 회사 기본사항 등록에 입력된 회사 정보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고 직접 수정도 가능한데요.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두 번째 라인부터 직접 입력합니다. 원장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 하단 주요 경비 지출 명세 거래 내용에 입력된 자료가 있다면 모두 삭제되고 새로 불러오게 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띄워지는 팝업창에서 불러올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 구분에서는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 선택하여 불러오는데요. 이때 불러오는 데이터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임차료 또는 매입비용 계정 과목으로 3만 원을 초과하면서 하단 관리 항목의 카드 계좌는 부로 선택된 상태에서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선택한 내역이 불러오고 하단 사업자 번호별 합계는 사업자별로 합산되어 집계되며 건별 내역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이 서식은 정규 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작성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므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불러오지 않으며 수령한 정규 증빙 서류는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 기준경 비율 메뉴에 단기 주요 경비 명세서에 정규 증빙 서류 수취 금액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다면 저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 기준 경비율은 사업장별 업종별로 작성하므로
사업장 또는 업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순서는 소득금액 계산서에서 회사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6번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코드 도움하여 회사 기본사항 등록에 입력된 기본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단기 주요경비명세에서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에 작성한 내용을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란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그 외 항목은 불러오기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금액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상단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불러오기는 지금처럼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메뉴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다시 불러오는 기능인데요. 기존 내용은 삭제되고 불러오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기 주요경비에 합계에 해당하는 34번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서에 11번 단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로 반영되어 업종코드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추계소득금액계산서까지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사례를 보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현재 2022년 귀속 작성 사례는 제공되지 않아 2021년 귀속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한식당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인데요.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고 주요경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매입비용 중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수취분이 있는데요. 이 중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50만원에 대해서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거래건당 3만원 이하분 196만원은 추계소득 금액계산서에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제외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천징 수용수증을 제출하여 정규증빙 서류를 수취한 상태로 확인되네요. 그리고 2022년 귀속분에서는 2021년과 달리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부징수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작성 사례의 중간예납세액도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라고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연간 72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이 작성 사례를 가지고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첫 번째 라인에 회사정보 데이터를 반영하고 원장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3만원 초과 수취분에 대해 일반 전표 입력에서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작성된 데이터를 불러왔으나 전표 입력이 안 된 상태라면 구분과 거래일자 등을 직접 입력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하고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회사정보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첫 번째 라인에 회사정보를 불러오고 단기 주요경비명세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에 입력한 50만원이 24번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정규증빙 이외의 수취분 중 거래건당 3만원 이하분인 196만원은 25번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에 입력하고 매입비용 5,396만원 중 24번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과 25번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제외 금액을 제외한 5,150만원을 23번 정규증빙 서류 수취금액에 입력합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였으므로 27번 정규증빙 서류 수취금액과 31번 정규증빙 서류 수취금액에 입력해주고 소득금액계산서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11번 단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에 좀 전 나탭의 34번계 9,296만원이 자동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보를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와 업태 종목 그리고 업종 코드가 반영되었고 업종 코드에 따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반영되었습니다. 총 수익 금액은 한식점업 수익 금액 9,410만원과 영업손실보상금 2,50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공제 90만 원을 합산한 1억 2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기준경 비율 적용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반율이 적용되지만 자가사업자는 일반율의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 비율의 자가율은 0.3%를 차감하여 반영되는데요. 52101 업종 코드의 경우 2022년 귀속 기준경 비율의 일반율이 10.2%이지만 자가율로 변경하면 0.4%가 가산된 10.6%가 반영되고 단순경 비율 적용 기준을 자가율로 변경하면 89.7%에서 0.3%를 차감하여 89.4%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기준경 비율과 단순경 비율의 적용 기준은 동일하게 선택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기준경 비율 적용 기준을 자가율로 선택했다면 단순경 비율 적용 기준도 자가율로 적용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업종 코드가 94로 시작하는 인정용역 사업자, 흔히 3.3% 원천징수 대상자나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 인정용역 사업자에게 단순경 비율을 적용할 경우 수익 금액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 초과 금액부터는 초과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익 금액이 4,500만 원인 경우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이 적용되고 4천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초과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인정용역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사업장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업종 코드가 94로 시작하는 인정용역을 포함한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000000000부터 끝자리 29까지를 이용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업종 코드가 다른 미등록 사업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중복되지 않게 입력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안내 메시지 창을 띄워주니 업종이 다르다면 끝자리를 0부터 29까지 순차 부여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정용역 동일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각각 라인별로 나눠서 입력하지 않고 합산하여 단순소득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도 메시지로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력했던 인정용역 관련 데이터는 지우도록 할 건데요. 특정 라인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삭제하고 싶은 라인을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의 휴지통을 누르거나 키보드 F5를 이용해 해당 라인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한 경우였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 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필요 경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9-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란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준 경비율이 10.2%에서 2분의 1인 5.1%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 비율로 신고할 경우 조특법 제128조 1항 2항에 따른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 탭의 상단에서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를 선택하고 하단에서 소득 구분 코드와 신고 유형, 그리고 기장 의무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회사 코드에서 코드 도움하여 회사를 선택하면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의 총수익 금액부터 소득 금액까지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 등 탭으로 이동하여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 소득공제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중간예납액과 국민연금보험료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공제 15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16번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여 소득자를 인식 후 확인을 누르면 본인공제에 150만 원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72만 원은 국민연금란의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탭으로 이동하여
중간예납액을 입력하기 전 세액공제 입력에서 표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표준 세액공제가 7만 원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했다면 하단의 확인을 눌러 적용하고 중간예납 금액 50만 원은 기납 후 세액명세의 중간예납란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이제 가산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현재 사례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해당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먼저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안내 메시지처럼 정규증빙 미수취 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로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해당 가산세의 기준금액란을 클릭하면 금액을 불러올 수 있는 팝업창이 별도로 띄워지는데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 금액을 불러온 다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러오기 기능은 편의 기능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님, 회계사님 등 전문가에게 조력과 확인을 받은 다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합계를 보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인 무기장가산세가 증빙불비 가산세와 합산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는 종합소득세 탭으로 이동하여 소득세액의 계산에서 종합소득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10월 1일 폐업한 사업장이었으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기간이 10월 1일까지 되어 있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을 했다면 마감하고 전자신고 메뉴를 이용해 전자신고용 파일을 제작하여 홈택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준경 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